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기라고 써 있어요. 뭐야? 거꾸로 간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 뭐 이런 얘기야. 보자고. 자,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f라는 함수가 있고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f라는 녀석은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혹은 fx는 y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때 여기가 정의역이야. 정의역은 뭐냐면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공역이죠. 공역은 결과.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얻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가는 함수야. 무슨 말이야?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공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정의역이 돼서 여기가 공역이 되고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보이는데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f의 역함수 또는 f의 인버스 뭐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원함수, 역함수는 어떤 거냐? 그냥 원함수에서 원인이 역함수에서는 결과가 되는 거고 원함수에서 결과가 역함수에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만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되겠지? 요게 역함수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f 인버스의 y가 x입니다.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여튼 y가 원인이 되는 거야. 결과가 x가 되는 거고요. 네, 요게 바로 역함수고요. 그러면 자, 요거 함수 f가 근데 얘도 함수여야겠지. 이게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함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해서 함수가 되는 짝짓기는 어떤 거라 그랬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공역에 있는 원소 오직 몇 개, 한 개랑만 짝지어져야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이 집합에 있는 원소 몇 개랑 한 개랑만 짝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자. 첫 번째, 이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가는 거 함수 맞죠? 얘 함수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녀석을 그렸습니다. y를 이쪽에, x를 이쪽에 자리를 바꿔서 동일하게 연결을 했더니 얘 함수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거를 보시면 얘는 요 녀석이 함수 맞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공역에 있는 원소 몇 개? 오직 한 개랑만 짝지어집니다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 방향을 거꾸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오직 하나랑만 짝짓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지? 너는 두 개랑 짝짓기 했고요. 너는 아예 짝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네. 그지?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요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요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뭐야?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중요하겠지? 기억을 잘 해둘게요. 그래서 봅시다.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yes.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요. 너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합니다. 너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너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지? 너는 1대1 대응인가요? yes.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너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겠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자, 우리가 1대1 대응을 공부했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니?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뭐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1대1 함수면은 x1은 x2가 아니다. 이거이면 fx1은 fx2가 아니다. 요거를 만족해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할 때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1대1 함수 요렇게 부른다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만족해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요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래프상의 특징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y는 k라는 직선하고 오직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만약에 끊어진 곳이 없는 함수, 연속인 함수, 그지? 여튼 끊어진 곳이 없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한 번 했다면 영원히 증가만 해야 되고요. 한 번 감소를 했다면 영원히 감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끊어진 곳이 있을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보면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봤더니 2x가 지배하는 세상. 그 다음 1보다 작은 쪽을 봤더니 누가 지배하는 세상? 2배 1-k에다가 x 더하기 2k가 지배하는 세상. 일단 1 대입해 볼게요. 1의 함수값이 여기는 2고요. 여기도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시면 역시 2가 나와서 같으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끊어진 곳이 없겠지. 왜냐하면 요거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야. 다항함수는 절대로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자체는 끊어진 곳이 없으니까 끊어진다면 여기만 끊어질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증가하면 너도 무조건 증가. 네가 감소하면 너도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감소해야겠죠? 너 봐봐. 너 증가하네요. 그죠? 따라서 너도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됩니다. 자, 이게 1차 함수야. 직선이야. 직선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기울기가 어때야 돼? 양수여야겠다. 괜찮을까요? 기울기가 누구야? 2배 1-k고요. 걔가 양수이기만 하면 얘는 1대1 대응을 만족할 거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죠? 암산하실게요. 그러면 k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실게요. 자, 일단은 이게 직선이야. 이렇게 fx가 누구냐면 3x 더하기 입니다.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일단 정의역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정의역은 x가 0인 곳부터 출발해서 x가 어디까지? x가 a인 곳까지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치역을 구해준다면 어디야? 여기가 치역이겠지.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바로 치역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함수값을 구하면 되잖아. 0 대입하니까 얼마야? 2버터. a 대입하니까 얼마야? 3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뭐야? 치역이 되겠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습니다. 그치? 지금 공역이 어디야? 공역이 B부터 O까지야. 됐죠?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2부터 어디까지야? 3A 플러스 2까지. 요렇게 됐네요. 그럼 얘네 둘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따라서 B가 얼마일까요? B가 2고요. 얘가 5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5가 되려면 A가 얼마면 될까요? 1이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야. 이 얘기인 즉슨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각선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무슨 말? 정의 여기 0부터 어디까지? A까지고요. 공역이 B부터 어디까지? 5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바로 대각선일 때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직선은 뭐야? 기울기가 양수니까 대각선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습니다가 되고요. 얘가 fx는 뭐가 됩니다? 3x 플러스 2가 돼서 그럼 요 점을 지나니까 요 점의 좌표가 0, b니까 대입합시다. b는 빵 때려 넣으니까 2. 그래서 b가 2가 나왔고요. 자, 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a, 5가 돼서요. 대입하실게요. 5는 3a 플러스 2가 돼서 따라서 a는 얼마일까요?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괜찮을까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역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지? 역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볼게요. 절대값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편하니까 절대값을 없앨 겁니다. 그지?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네, 범위, 구간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 되는 곳, x는 2를 기준으로,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네가 양수니까 뭐야? x-2 이렇게 처리될 거잖아, 그치? 그럼 정리를 해주면 자, a 플러스 1에다가 x, 그럼 너랑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녀석이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2보다 작을 때는 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전체 정리해주면 a-1에다가 x,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뭐 2를 대입하면 당연히 함수값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증가한다면 얘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한다면 얘도 감소해야겠지. 왜냐하면 2에서 얘네가 이어져 있어요. 끊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증가했다면 영원히 증가만, 한 번 감소했다면 영원히 감소만 해야 1대1 대응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요. 그죠? 얘도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감소하려면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고요. 감소하려면 기울기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둘이는 풀풀이거나 마마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 부호가 어떨까요? 같은 거고요. 부호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이 곱한 게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죠. 그래서 a 빼기 1하고 a 플러스 1 곱한 게 뭐야? 양수입니다를 풀어주면 되고, 우리 가생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1보다 크다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1대1,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볼게요.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f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고요. 여기 원소 x가 있고 여기 원소 y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f고요. 거꾸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뭐야? f 역함수의 역함수잖아. f 역함수의 거꾸로 가는 함수니까 f 역함수하고 얘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함수는 바로 누구야? f네요. 그래서 f. 그래서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입니다. 뭐랑 비슷한 느낌이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자기 자신입니다.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일단 요 fx를 구해볼까요? fx가 뭡니까? f에 의해서 x는 누구랑? y랑 짝짓기 되지? 그러니까 x의 함수값이 y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y가 되고요. f 인버스의 y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요 놈의 함수값이 누구야? x네, 그지? 그래서 x가 나온 거야. 그게 결론이 뭐야? x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 x가 나온대. 무슨 말이야? f하고 f 역함수를 합성하면 x 집어넣어서 x 나오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 자, x 집어넣어서 x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 항등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밑에 거 볼까요? f 인버스 y죠. y의 함수값이 누구야? 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예요. 이 fx잖아. x의 함수값. 자, x의 함수값이 누구입니다? y입니다. 그래서 답이 y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결국 y 집어넣어서 y 나왔네요. 되겠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y 집어넣으면 y 나오는 함수니까 이 함수는 바로 항등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f랑 f 인버스 합성하면, 또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얘네들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기억할게요. 중요합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 합성할 때 항등함수는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야. f 합성 g의 x가 x입니다. 혹은 g 합성 f의 x가 x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만났다, 우리가 이런 식을 만났다. 그럼 보자마자 무슨 생각? x 집어넣었더니 x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그러면 항등함수네,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왔어? 그럼 무슨 말이야? 너네 둘이는 역함수 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을 보자마자 F의 역함수가 누구구나? G구나. G의 역함수가 누구구나? F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괜찮죠?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나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자, 첫 번째 역함수의 성질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런 거야. 볼게요. 자, A의 함수값이 B야. A의 함수값이 뭐야? B야.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함수값이 뭐야? A야.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B의 함수값이 뭐야? A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함수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래프는 뭐야? 정의역의 원소하고 그놈의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하는 집합이 그래프라 그랬죠. 그럼 원함수 입장에서 그래프에 들어있는 원소를 하나 표시해 볼게요. 역함수 입장에서 들어있는 원소를 한번 표시해 보면 B, A 이렇게 되겠지? 당연하겠지, 그지? 이게 원함수에 들어있는 녀석이고 이건 역함수에 들어있는 녀석이야? 어떻게 X좌표랑 Y좌표만 어떻게 바꿔준 거지?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잘 할 수 있을까요? 그지? 바꾸기만 하면 돼요. X랑 Y를 바꾸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F 인버스 7이 만약에 3이라 그러면 보자마자 뭐라고 바꾸자고요? F3은 7이다.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X좌표랑 Y좌표만 바꿔주시면 X좌표 7,3 그치? 좌표로 얘기하면 7,3 순서쌍으로 얘기하면 7,3 그럼 여기서는 3,7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고. 괜찮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랑 똑같잖아. 그치? 똑같은 놈을 똑같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결과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F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F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생각.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역함수에 7 이렇게 여기는 3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F 인버스 하시니까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답이 7입니다. 그러면 F3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럼 여기가 항등함수, 그럼 F3은 7. 이렇게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고 F 인버스의 B가 A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보고 FA는 B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왔다리 갔다리. 근데 그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져가도 괜찮겠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데 뭐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역함수가 안에 들어갔어. 역함수를 분배한 거지. 분배해 주시면 순서가 어떻게 돼? 바뀌네요. F가 이쪽으로, G가 이쪽으로 이동하네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F.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G라고 하면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가는 함수가 G 합성 F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자, 요렇게 가는 함수가 뭐야? G 인버스. 요렇게 가는 함수가 뭡니까? F 인버스고요. 그럼 요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는 누굽니까? 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먼저 간 함수, 얘가 나중 간 함수니까. 근데 얘라는 놈은 결국 누군데? 이 녀석의 거꾸로 가는 함수니까 요 녀석의 역함수. 그러니까 누구야? G 합성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순서가 바뀌었네요. 괜찮을까요? 분배해 주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괜찮겠지? 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f-3이 -3입니다. 그럼 요거 보자마자 f 인버스 7이 2니까 뭐야? f2는 7. f2는 7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다시 양쪽에다가 f를 이렇게 합성해줬다 생각하셔도 된다고. 항등함수니까 7 나오시고 f2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할게요. 요거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주면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 2 집어넣으니까 2a 더하기 b. 그가 얼마입니다? 7입니다. 그러면 연립하시면 되고요. 둘이 뭐 할까요? 뺄게요. 위로 뺄게요. 빼주시면 5a고요. 빼주시면 10이고요. 따라서 a가 얼마일까요? 2입니다. a가 2니까 여기가 4고요. 그럼 b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fx가 주어져 있고요. f 인버스 2가 0이래. 보자마자 아 f0은 2구나. f0은 2구나.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양쪽에다가 f를 이렇게 합성했다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럼 요게 항등함수니까 바로 2 튀어나오고 f0이 2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f0이 2니까 뭐가 돼? f3은 다시 f0이 2니까 f2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갖다 대입해주면 되고요. 빵 때려 넣으면 b가 2입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됐고요. 이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a 플러스 2가 3입니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a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fx가 구해졌습니다. 2분의 1의 x 플러스 2가 되었고요. f6을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6 대입할게요. 3 더하기니까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가 gx래요. 이런 얘기지 뭐. f의 역함수가 바로 누구야? g이고요. g의 역함수는 누굴까요? f겠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g는 뭐야? f 인버스네. 그치? 이렇게 더하기 g 인버스는 누구야? f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f3이니까 3 집어넣으면 돼. 3이 6, 0이네. 그치? 얘는 0입니다. 얘를 구해야 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f 인버스 8.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겠지 뭐. 이렇게 되죠? 그럼 f 인버스 8이 k니까 보자마자 아 fk는 얼마구나?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fk는 여기다 k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 걔가 얼마야? 8이야.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k가 얼마일까요? 그쵸. 암산하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다시 뭔 말이야 이게? 함수값이 8이 되는 x값이 k야. 이런 얘기야.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데 함수값이 얼마? 8이 되는 x값이 k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인버스 8을 보는 순간 이걸 보자마자 아 함수값이 8이 되는 x값이 누굴까요에 대한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함수값이 8이 되는 x값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말이 함수값이 8 되는 x값이 누구야? 이런 말이고요. 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fx,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f 인버스 3이 1에 보자마자 f2가 얼마구나? 3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죠? g 인버스 4가 마이너스 1에 보자마자 g 마이너스 2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했더니 얼마야? 4 플러스 a. 그가 얼마? 3입니다.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 녀석 할게요. 대입하시면 얼마야? 4 더하기 b. 그가 4가 되고요. 따라서 b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네. 그러면 b 빼기 a를 했더니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할 건데 볼게요. 인버스가 안에 들어가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죠? 그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에다가 2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거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 뜻이 뭐라고요? 그래, 함수값이 2가 되는 x값이 얼마지? 잖아. g에서 함수값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그럼 x가 얼마면 될까요? 그치, 1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뭐야? f 인버스 2를 구해주세요가 된 거고 역시 이건 뭐야?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얼마예요?
그치? 3분의 2가 되겠네. 얘가 3분의 2면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시. 자, 인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순서 바뀝니다. 그럼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D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F랑 F 인버스 합성하시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사라져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말 뜻이 뭐라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되는 X값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따라서 X값은 얼마일까요? 그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음. 역시 함수 fx랑 gx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볼게요. 인버스가 들어가시면 순서 바뀔 거니까 자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x 그가 ax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항등함수네, 그치? 합성할 때 항등함수는 사라져 주실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 인버스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됐어요. G 인버스 fx 요거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치? 그러면 뭐야 이거잖아. G 인버스 손바닥 이런 거라고. G 인버스 별림이 달림이야.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G 달림이는 별림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달림이고 얘가 별림이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G AX 더하기 B가 뭡니다? F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정리할게요. G AX 플러스 B면 X자리마다 AX 플러스 B를 갖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AX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걔가 FX래. F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니까 x의 계수끼리 어때요? 똑같아요. 항등식 미정계수 정하는 거. a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고요. b는 얼마일까요? b 플러스 4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또 가볼게요. 역시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A 이렇게 갖다가 써주겠습니다. 걔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F 머시기가 1이야. 아, 다시. F 인버스 머시기가 1이야. 그럼 F1은 머시기. 맞죠? F 인버스 손바닥이 1이니까 F1은 손바닥입니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F1은 손바닥. 손바닥이 누구야? G 인버스 FA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그럼 F1이 얼마예요? 1 때려 넣었더니 3입니다. 얘가 3이네요. 그럼 다시 뭐야? G 인버스 손바닥이 3이네요. 그럼 뭐라고 바꾼다? G3은 손바닥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G3은 손바닥. 손바닥이 누구냐면 FA가 됩니다. 그럼 G3이 누구야? 3 때려 넣었더니 3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FA가 3입니다. FA는 A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2A 플러스 1 걔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암산하실게요. A는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역함수 구하기를 할 건데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립니다.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F, 거꾸로 대응되는 함수가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혹은 자 X의 함수값이 Y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럼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역함수는 Y에서 어디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고요. 얘는 F 인버스 Y는 X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됐지? 그럼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네요. Y는 2라고 써져 있는 식을 X는 으로만 바꿔주시면 얘 자체가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원인이 되는 쪽, 즉 정의역 쪽은 무조건 X로,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쪽, 공역 쪽은 Y로 표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대로 놔두는 걸 좀 싫어해서 어떻게 쓰냐면 X를 뭐로? Y로 바꿔주고 Y를 뭐로? X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사실은 여기 있는 X가 Y로 바뀐 거고요. 여기 있는 Y가 여기서는 X로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고 F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랑 Y가 바꿔치기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식만 쳐다보면 얘네 둘이는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다만 얘는 Y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거고 얘는 X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정의역을 X로 그 다음 공역은 Y로 표시해주고 싶어서 여기 있는 Y를 굳이 X로 바꿔줬고요. 여기 있는 X를 굳이 Y로 바꿔준 식. 요 식을 우리가 역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요것도 마찬가지 역함수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바꿔준 식을 사용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면 이런 거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겠지. 근데 사실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사실은 1대1 대응인 것만 주겠죠. 근데 확인해 보세요. 일단 확인하세요. 문제 중에 요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케이. 여튼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X는 하고 나타내면 돼. 요거 자체가 역함수인데 굳이 우리는 X를 마지막으로 뭐로 Y로 바꾸고 Y를 뭐로 바꾼다고? X로 바꾼다고. 이러면 역함수 구하기 끝. 이렇게 됩니다. 가볼게요. 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Y는 fx라는 식이 있다면 X는 하고 정리하라고. 이거 자체가 역함수라고. 근데 우리는 원인이 되는 놈 너를 X로 바꿔줄 거고요. 결과가 되는 놈 너를 Y로 바꿔줄 거라고요. 그래서 너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역함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괜찮을까요? 가볼게요. 그럼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fx는 2분의 1x 플러스 5가 있다. 우리가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야? y지. 그치? 그럼 x는 하고 나타낼 거라고. 암산해볼게요. x는 하시면 2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x를 뭐로? y로, y를 뭐로?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역함수 구하기 끝!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되겠죠? 얘가 바로 f 인버스 x입니다. 얘는 뭔데? f 인버스 y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되겠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주어져 있고 f 인버스 x가 얘래. 상수 a값 b값 구하래.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y는 하고 나타내서 이제 x는 하고 나타낼 거야. 그럼 x는 하고 나타내면 너 넘어가고 2를 곱하니까 2y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x를 뭐로? y로, y를 뭐로? x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됐죠? 걔가 얘죠. 얘가 bx 마이너스 2가 됐고요. 비교하시면 b가 얼마고요? 2고요. a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더해서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fx하고 gx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h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hx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우리 g합성 fx를 구한 다음에 역함수 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g합성 fx를 구하러 가봅니다. 그럼 g에다가 f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고요. 그럼 대입하니까 그치? x자리 마다마다 얘를 때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아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된 게 요게 hx입니다. 그럼 우리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요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x는 하고 나타내니까 x는 뭘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x는 하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역함수 구하기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h 인버스 x가 되고요. 구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여기 이런 식이 주어져 있고요. f 인버스 x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fx를 직접 구하는 거지, 우리가. fx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fx를 구하려면 얘를 우리가 뭐로? t로 이렇게 치환해야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자, ft는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자, 3x-2를 t라고 치환했으니 x는 뭘까요? 3분의 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자리마다 갖다 때려 놓으니까 6배에 3분의 t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정리해 주니까 뿅뿅 해서 2 그러면 2t 4 플러스 5 이렇게 됐네. 그럼 이제 fx가 뭔 거야? 2x 더하기 5가 된 거고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y는 이라고 써준 다음에 x는 하고 나타냅니다. x는 하고 나타내면 암산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겠죠?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 f, 자, 3x 마이너스 2, 걔가 6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이거잖아. f 별림이가 달림이입니다. 그러면 f 인버스 달림이는 별림입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뭐 이런 느낌이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f 인버스를 어떻게 합성하자 이런 느낌. 그치? 그럼 여기 별림이만 남고 여기는 f 인버스 달림이가 남습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럼 갈게요. 이것은 뭐야? f 인버스 6x 더하기 1. 그가 뭐야? 3x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f 인버스 x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로? t로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f 인버스 t라는 녀석은요. 자, 6x 더하기 1이가 t니까 그럼 x는 얼마야? 6분의 t 빼기 1입니다가 될 거고요. x에다 갖다 넣죠? 그럼 3배에 6분의 t 빼기 1 마이너스 2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뿅뿅 했더니 2가 돼서 자,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그럼 여기만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역함수 구하기가 끝났네요. 결과물은 당연히 어떨까요? 똑같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fx가 1차 함수래. 그놈의 역함수가 gx래요. 이때 그래요. fx의 역함수가 gx래. 그럼 f 합성 g는 g 합성 f는 뭐야?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이때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가볼게요. 보세요. 뭐라고? f 손바닥이 이거니까 f 별림이는 달림입니다. 그러면 f 인버스 달림이는 별입니다. 이렇게. 그치? 무슨 말? 양쪽에 뭐를? g를 합성하자고 이렇게. g를 이렇게 합성해 주자고. 됐지? 합성해 주면 이쪽은 g, y는 g 합성 f가 항등함수니까 답이 뭐야? 2x 더하기 3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하고 나타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x는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럼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니까 2분의 1 g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x를 뭐로? y를 뭐로? x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역함수 구하기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a 값이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b 값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성질들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fx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 대칭이라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실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y는 fx가 있어.
이 녀석의 역함수는 x는 f 인버스 x입니다. 아니 y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얘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봐봐. 아, 여기 있는 그림 갖고 할게요. 보세요. 이게 y는 fx죠. 그럼 얘 입장에선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공역, 치역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x는 f 인버스 y입니다 라고 썼다면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요. 여기가 공역, 치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다만 위에 거는 x는 하고 정리한 거고 아래 거는 y는 하고 정리했을 뿐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얘가 그려지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선 여기가 정의역이 돼서 요 놈 때문에 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 원함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의역이 돼서 요 놈 때문에 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죠? 일단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상태로 쳐다보면 우리가 좀 불편해. 뭐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가 뭐면 좋겠어? 정의역이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x를 뭐로? y로. y를 뭐로? x로 이렇게 바꾼 거죠. 됐지? 바꿔주면 x랑 y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야.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넣은 거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 둘의 관계는 뭐가 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얘가 된 거죠. 그래서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뭐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괜찮을까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그으면,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걸 만족하겠네요.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좀 기억하자고?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기억하냐면 교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 야네 둘의 교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원함수가 뭐 이렇게, 원함수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졌다 할게요. 그럼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다시 한번 그려보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샥. 뭐 어떻게 그릴까? 에이, 그냥 이렇게 그려. 원함수, 그 다음에 y는 x가 지나가겠지? 이게 y는 fx. 그럼 역함수는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얘가 y는 f 인버스 x. 그럼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어디야? 교점을 봤더니 여기랑 여기네. 무슨 얘기야?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그지? 오케이. 중요한 사실이죠.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있다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반드시 기억합니다.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그런가요? 반드시 그러면 좋겠는데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떨 때만 이러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 fx가 뭐일 때? 증가할 때. fx가 증가한다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f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런데 fx가 만약에 감소한다면 y는 x가 아닌 점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음. 어떻다고? 원함수가 fx가 뭐 할 때? 감소. 요때는 y는 x가 위가 아닌 점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음. 그냥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냥 알아둡시다.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뭐라고?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원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다고. 근데 원함수가 감소하면 y는 x라는 직선 위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교점이 생길 수 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좀 풀러 가볼게요. 일단은 이런 거부터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인버스 들어가니까 순서 바뀌어서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 찾으세요 이런 말이죠.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 찾으세요 이런 말인데 일단 이런 그림 나오면 Y는 X가 만났지 있지. 그럼 어떻게? A 오셔서 Y는 X하고 만난 점 따라가시면 여기 A입니다. Y는 X하고 만난 점 B 가셨죠? 그럼 여기가 B죠. C 가셨죠? C죠. D 가셨죠? D입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두고 출발. 그러면 이건 뭐야?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 찾아주세요니까 X값이 얼마야? B네. 그래서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이제 F 인버스 B를 구하셔야겠다. 그치? F 인버스 B는 뭐예요? 함수값이 B 되는 X값 찾으세요. 이런 말이죠. 함수값 Y값이 B가 되는 X값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가 누굽니다? C. 그래서 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 자, Y는 X하고 만난 점이 있죠. Y는 X하고 교점. 그러면 여기 만났지? 여기 가시면 A. 여기 가셔서 네가 B. 여기 가셔서 네가 C. 여기 가셔서 네가 D. 여기 가셔서 네가 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자고. 됐지? 그래 놓고 출발. 자, 인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순서 바뀝니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에다가 C 이렇게 됐죠.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이 녀석은 뭐라고요? 함수값 C가 되는 X값 찾으세요. 함수값 C 되는 X값 누구에서? F에서 F가 얘잖아. F에서 함수값 C 되는 X값 누굴까요? 네, B네요. B. 그럼 역시 함수값이 B가 되는 X값 찾아야 돼요. 어디서? F에서 함수값이 B가 되는 X값 누굽니까? A네요. 그럼 요만큼이 뭐야? A야. 그럼 G 인버스 A를 구해야죠. 그럼 이제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 찾으세요. 어디서? G에서. 함수값이 A가 되는 G에서 A가 되는 X값 누굽니까? B죠. 정답은 B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는 3x 더하기 10. 이놈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있어요. 근데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P래. 이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근데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원함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네요.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그러니까 그냥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풉니다. 그래서 y는 x하고 y는 fx의 교점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야? 3x 더하기 10하고 x랑 갖다 놓고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암산할게요. x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당연히 y 값도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원점까지 거리 구하래. OP의 길이니까. 그지? 그럼 얼마야? 5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거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확인을 좀 해봐야죠.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할 건데 원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자, 축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너는 필요가 없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하고 교점이 두 개인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일단 여기 볼까요?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2 대입했더니 얼마 나올까요? 2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현재 원함수가 뭐 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네요. 원함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너네 둘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y는 x와 교점을 구하러 갈 거니까 y는 x와 교점을 이렇게 구하러 갑시다. 여기 2,2니까 y는 x가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럼 여기 교점 하나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구하러 갈게요. 그럼 뭐야? 2분의 1 x-2의 제곱 더하기 2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러 갈 겁니다. 얘는 예뻐서 그냥 얘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x-2의 제곱에다 싹 넘어오면 마이너스 x-2 그가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x-2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x-2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서 x는 2하고 x는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2,2니까 여기가 4,4가 될 거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잖아. 여기야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몇 도야? 45도. 그치? 그럼 여기에 2고 여기가 4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2. 그럼 1대 1대 루트 2 그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fx가 있습니다. fx가 있고요. 이거 하고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gx가 실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실근을 갖는데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만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y는 fx하고 y는 gx하고 니네 둘에 뭐가 생겨야 돼? 교점이 존재하게 만드세요 라는 거지. 되겠죠? 그럼 fx를 먼저 그려보면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축이 x는 0이 될 거고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a예요까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만 쳐다볼 겁니다. 그럼 너는 사라져 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네 놈은 뭐예요? 네 놈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려면 교점이 존재한다면 걔들은 분명히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y는 x가 만나게끔만 만들면 되겠네. 다시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주겠습니다.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요것이 뭐야? 꼭지점 x좌표가 0,a야. 0,a니까 요 라인을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만약에 이 위쯤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언제쯤 여기에 가다가 여기에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내려오시면 계속 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순간 찾아주면 될까요? 네, 접하는 순간 찾아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뭐 한다의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 돼? 접한다의 상황을 찾아야 돼. 접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죠? 판별시티가 0입니다. 이거밖에 없죠. 가볼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a는 x 풀어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접한다를 푸는 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샥.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0이 돼서 판별식 d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짝수니까 4분의 d 가시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 되는 순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일까요? 2분의 1입니다. a가 바로 y절편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네요. 따라서 a가 2분의 1인 순간에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치? 그럼 조금만 더 내려와도 몇 점에서 만날까요? 두 점에서 만나네요. 언제까지? a가 0이 되는 순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a가 0보다 작아지면 한 점에서만 계속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쵸? 따라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다면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너는 지금 아래로 볼록입니다. 축 찾아주실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얼마일까요? x는 1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1일 때 함수값을 한번 구해본다면 뭐 1 집어넣으니까 a-2분의 1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증가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얘가 y는 x하고 몇 점에서 만나면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됐죠?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2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2래요. 됐지? 이때 이 녀석이 누구냐면 2분의 1,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랑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지?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너와 너를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지? 그냥 둘이 빼면 너와 너가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지? 그럼 둘이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 되겠지. 자, 너 빼기 너를 했습니다.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몇 도라고요? 45도요. 왜? 여기 기울기 1이니까요. 되겠지?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알파보다 루트 2만큼 커졌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일단 양변 2를 곱할게요.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2 알파 더하기 루트 2가 되고요. 걔가 얼마야? 4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너랑 너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2 알파는 얼마야? 4 마이너스 루트 2고 알파는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되겠죠? 그럼 베타는 구한 거네요. 그렇죠? 베타는 뭐가 됩니까? 베타는 여기다 루트 2만 더하면 돼. 여기다 루트 2 더하니까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루트 2니까 2분의 2 루트 2. 그럼 플러스 2 루트 2가 돼서 2분의 4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지? 그럼 두 근을 구했죠?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2a가 두 근의 곱이 돼서 너랑 곱하실게요. 그럼 4분의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16 마이너스 2가 되었다. 그럼 4분의 얼마일까요? 14고요. 뿅뿅 했더니 여기 7 남으실게요. 이렇게. 그래서 a는 4분의 7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문제 보시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럼 원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녀석이 바로 y는 f 인버스 x가 되고요. 그럼 원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반 잘라서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어떨까요? 같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하시면 될까요? 2배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하시면 될까요? 2배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x는 1이 있어요. 1을 대입하시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뭐 대입충 그려주면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네. 얘는 y는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시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이제 y는 x가 그려지겠네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서 y는 x. 그러면 y는 x랑 fx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시면 된다? 2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점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너와 너의 교점이니까 여기는 둘이 빼면 되죠. 빼주면 얼마야? x-3은 0이 되겠다. 그치? 빼주면 x-3은 0이 돼서 x는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럼 y는 x 위의 점이니까 3,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뭘까요? 얘하고 y는 x의 교점 찾아주면 되겠지?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너에서 너 빼면 얼마 나올까요? 2분의 1x. 빼주면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얘가 0입니다를 풀어주니까 x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길이가 밑변입니다. 되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3 빼기 너 6의 제곱 36 3 빼기 너 6 6의 제곱 36 72 루트 72니까 얼마야? 6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를 구하는데 높이는 자 일단은 요 점의 좌표가 어디 x 좌표가 1이야.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1, 마이너스 1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1로부터 거리 x 마이너스 y는 0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루트 제곱 2분의 전체 절대값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2가 나와서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원점하고 연결한 이 선분,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가 무슨 직이야? 수직이야. 왜? 얘가 기울기 1이니까. 그지? 그럼 결국 이 길이가 그냥 높이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고요. 역시 얼마 나올까요?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구하든 자유. 됐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6 루트 2 곱하기 높이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얻어짐. 근데 우리는 몇 배 해야 됩니다? 2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지? 2배 하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뿅뿅 했더니 얼마일까요? 12.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